네, 간밤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1% 안팎의 상승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기대감이 모아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이날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중국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투자자들은 중국에 대한 제재 수위가 생각보다는 높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취임식이 열리는 현지 시간 21일 마틴 루터킹 데이로 증시와 채권 시장은 하루 쉬어갑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글로벌 마켓 리뷰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실시간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매수 심리가 회복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 새로운 출범을 앞두고 친기업 환경이 형성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탄력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47대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현지 시간 2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일에 이 불법 이민자 단속과 더불어서 관세 인상, 화석연료 지원 등 100여 개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처리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마가 시대의 개막을 본격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틱톡이 틱톡 금지법에 따라서 지난 18일 밤부터 서비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인 19일에 서비스가 다시 재개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틱톡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감사하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까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비트코인이 2% 정도 상승하면서 10만 6천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오전 6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만 6,033달러를 기록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이제 맵을 열어서 지난 금요일 증시 상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하는 종목들 꽤나 많이 보여주고 있었는데 특히나 이 틱톡과 관련된 기업들의 코멘트가 꽤나 많이 달렸습니다. 가장 먼저 아마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가 아마존이 막판에 틱톡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주가는 2.39% 정도 올라가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더불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웨드부시가 이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우리는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틱톡 사업부를 인수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주가는 일단 테슬라 3.06%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틱톡이 이 사업을 정지하게 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타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소폭 0.24%만 올라갔는데요. 틱톡이 미국에서 서비스가 중단이 될 경우에는 메타의 광고 수익이 최대 5조 원 정도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함께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상황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뉴욕 증시는 한 주의 마무리 거래를 동반 상승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나스닥은 1.51% 상승하면서 19,630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 올라주면서 5,997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다우존스 지수 0.78% 상승하면서 43,48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뉴욕 증시 모두 상승하며 마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마틴 루터킹 데이인 오는 20일에 취임하는데요. 이날은 증시와 채권 시장이 휴장에 들어갑니다. 주 초의 휴장을 앞두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기업 환경이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주가는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나 이벤트는 없었지만 트럼프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했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면서 다음 주 당장 대중무역 공세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는 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취임 시 관세와 이민 등의 분야에서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요. 이 정책의 강도에 따라 시장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동결 확률은 99.5%까지 상승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0.37% 상승하면서 4.623%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기술주들의 상승과 함께 2.84% 상승하면서 5,310포인트 기록했고요. WTI 유가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0.59%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어서 M7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M7 종목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애플은 0.75% 상승하면서 229.98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량 순위가 3위로 하락했다라는 소식에 급락한 이후에 다소 약한 반등폭을 보였는데요. 투심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3.1% 상승하면서 137.71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거액의 기부금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여타 빅테크 기업들과는 다르게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중국을 찾습니다. 그가 대만 출신 중국계라는 점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두고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매출 중 중국의 비중은 약 17%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05% 상승하면서 429.03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 MS는 개인용 MS365에 AI 코파일럿 기능을 탑재하면서 구독료를 12년 만에 인상했습니다. 거기에 MS 산하의 오픈 AI가 새로운 추론 AI 모델 O3 미니의 버전을 완성했고 몇 주 안에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테스트 중이라고 밝혔던 이 버전은 1월 말까지 O3 미니를 출시하고 그 이후에는 O3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아마존 2.39% 상승하면서 꽤나 큰 흐름 보였는데요. 225달러 선에 마무리했습니다. 틱톡을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모건 스탠리의 전망이 이어지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어서 메타 플랫폼스 보겠습니다. 0.24% 상승하면서 612.77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 틱톡의 사태 속에서 시티은행은 메타의 주식에 대해 매수 등급을 유지했고 목표가는 753달러로 제시했습니다. 테슬라는 3.06% 상승하면서 426.5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머스크가 틱톡을 인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웨드부시의 전망에 주가 상승했는데요. 인수가는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알파벳 1.6% 상승하면서 196달러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인텔입니다. 9.25%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기업인 인텔, 매각 가능성을 둘러싼 보도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현재 시간 17일 인텔의 주가는 전일 대비 9.25%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마켓워치에 따르면 테크 전문 매체인 세미에큐레이트는 이날 미확인 기업이 인텔을 완전히 인수할 의사를 보였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는 이전 언론 보도에서 언급된 기업이나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한 기업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근 몇 년간 어려움을 겪어왔던 인텔은 인공지능 시장에서 입지를 잃었고 지난해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이후 부분 매각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지속돼 왔습니다. 이번 매각설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인텔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마라홀딩스입니다. 8.8% 상승하면서 19.91달러 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새 임기 첫날부터 암호화폐를 국가적 우선순위로 삼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수 있다는 보도에 따라 암호화폐 가격과 연계된 주식들 급등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암호화폐 채굴업체인 마라홀딩스는 장중에는 14% 넘게 상승하는 흐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장 마감 시 8.8%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마라홀딩스는 X를 통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기념하기 위한 트럼프 47 블록을 채굴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블록에는 트럼프의 AI 초상화가 새겨지며 블록은 마라2를 통해 영구 보존됩니다. 이날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사인 코인베이스의 주식은 4.9% 상승했고 암호화폐 거래 어플인 로빈후드는 4.5% 상승했죠. 또 단일 기업 중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8%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스티니테크 100입니다. 1.46% 하락하면서 56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우주선 스타쉽이 7차 시험 비행에 실패했습니다. 이 스타쉽 2단부는 발사 이후 통신이 두절된 후에 공중에서 폭발했는데요. 이후의 비행 재개는 미 연방항공청이 사고와 관련된 모든 시스템이나 절차가 공공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이 승인할 때까지 스타쉽의 비행은 중지됩니다. 이러한 소식에 비상장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폐쇄형 펀드 데스티니테크 100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 데스티니테크 100의 포트폴리오에서 스페이스X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폭발 사고에 대해 머스크 CEO는 사소한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눠볼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헤드라인은 대통령 취임을 호재 트럼프 파워는 이제 소장님 네. 투자자들이 정말 기다리던 취임식이 현지 시간 20일,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새벽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2시 정도 됩니다. 2시 네, 정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에서는 아마 미국 증시가 굉장히 탄력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되고 있는데 일단 지난주 주간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주도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100여 개 이상의 행정명령이 쏟아질 것이고 일단은 말 그대로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개인이 이렇게 조명된 적이 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당선이 이제 대통령이죠. 트럼프 시대가 열리게 되면 거의 매일 우리가 보도를 해야 될 지경일 거예요. 트럼프가 무슨 이야기를 했나, 트럼프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 그만큼 트럼프를 분석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했는데 그건 굳이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이제 트럼프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 내내 그럴 것 같고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 후 내놓을 말과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행동도 분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쏟아질 행정명령까지도 분석을 하고 주식시장의 운명을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도 지금 트럼프 연설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보다는 이제 금리 올해 들어서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 왜냐면 인플레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전에도
우리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줄 트럼프 행정부의 이 관세, 결국은 이 관세입니다. 보복 관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변칙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는 어떤 기존에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예상하고는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관세 올린다고 했는데 안 올려? 안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다를 수도 있고 폭도 다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워낙 다채롭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설경지 TV에서는 제가 있지 않습니까? 터잘남, 트럼프 잘 아는 남자. 제가 여하튼 끝까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하튼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법인세 대폭 인하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게 어떻게 될지 또 기존의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지원책, 우리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도 있고 뭐 이런 각종 법안들도 법도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사실은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도 보수예요. 공화당 성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지고 있어요. 사법, 입법, 행정까지 트럼프 손에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연준의 방향을 이제 줄 경제 지표, 정시에 줄 경제 지표는 말 그대로 트럼프 원맨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고 앞으로도 계속 원맨쇼예요.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하면 머스크 아니면 아들 돈 주니어냐 이 정도 차이만 있을 뿐 어떤 뭐 차이가 없이 거의 원맨쇼로 간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국 주시장은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상승했습니다. 근데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워낙 역사와는 다르기 때문에 역사대로 간다 만다 이런 것조차 사실은 우리가 섣불리 단정지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제프리스가 분석한 걸 보면 제프리스가 유명한 사람이죠. 미국 전문가인데 이 제프리스 분석에 따르면 1929년부터 스탠다드 포어스 S&P 500은 계속 취임식 이후에 좋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6개월 이후에도 8.3% 역사적으로 보면 올라갔었고 12개월 후에도 9.5% 상승했으니까 이른바 미국의 경우에는 1년 동안 주식시장에 좋은 허니문 랠리가 있어요. 그게 트럼프의 경우에는 더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이 나쁘다? 그러면 트럼프는 흔들릴 수 있어요. 왜? 트럼프를 뽑은 중산층들이 대부분 중산층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른 자산보다는 어떤 자산? 주식시장. 그 다음에 지난 2, 3년 사이에 이 코인 이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지금 코인도 발행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자신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UBS 글로벌 자산운용의 마크 하벨 같은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 작은 걸 잘 못 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트럼프의 성격 스타일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동안 안 봤던 주식의 기업들의 이런 부분들을 잘 못 봅니다. 그 이야기는 당분간은 좀 대형 위주로,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갈 필요가 있다. 대형 주식, 또 AI는 이미 상당히 노출돼 있고 이런 건 그대로 가요. 그래서 금리, 금융 이쪽은 상당히 트럼프가 강조해왔던 부분이니까 중소형 주식보다는 당분간은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주식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은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면 이 화면을 먼저 또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결국 이걸 보시면 바로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이것이요. 결과적으로는 올 한 해도 미국 주식시장도 이런 트럼프 원맨쇼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좀 빨간색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오늘따라 또 빨간색 옷을 입고 오셨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주식시장 굉장히 활기를 띠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우리 서울경제TV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오는 것을 앞두고 정말 서로 다른 시각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월가에서의 시각을 살펴봤더니 믿음이 반영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걸 뜻하고 있는 그렇죠. 건가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일기 때는 좌충우돌이었어요. 그런데 2기 때는 이 사람이 조정 능력도 좀 있겠다. 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2016년 당선 2017년부터 임기가 시작했던 트럼프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의 트럼프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이 4년간의 숙고 기간도 있어서 어려웠죠. 바이든 시대 때. 그러니까 그런 걸 겪고 난 사람은 뭔가 조정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가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그래도 트럼프라는 사람이 자기의 시대를 성공적으로 만들고 싶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잘할 거다. 그 잘할 것에 대한 믿음이 1기 때는 무진장 불안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월가에서도 미국의 일반 유권자들도 기대가 나오고 있다. 믿음이 반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의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예요. 그렇잖아요. 골디락스가 제일 좋은 거죠. 왜? 물가는 크게 안 올라가고 성장은 괜찮고 이게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거예요. 안정세 말고 태평성세. 근데 물론 이제 트럼프 때 그게 얼마나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S&P 500 종목은 계속 기대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각에서는 7,000 넘는다, 6,600은 기본 깐다, 이런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자, 매수 심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 정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친기업 환경이 조성이 되죠. 그렇죠. 일단 미국 기업들은 신납니다. 법인세가 대폭 인하되고. 여하튼 아메리카 퍼스트 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라도 미국 기업을 도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지난 15일 12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우리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원치가 5개월 만에 둔화하자 동반 좀 급등을 했던 주가 지수가 조정을 받았고 또 다시 또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표도 지표지만 상당히 희망, 믿음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월프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크리스 사닉이라고 하는 수석 투자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 전략가입니다. 트럼프 정책의 가장 큰 수혜주는 금융이다. 일단 트럼프라는 사람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부동산 재벌이에요.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금융을 깔고 갑니다. 금융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금융이 무너지면 안 된다. 우리가 워렌 버핏을 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항상 담아두고 있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일단 금융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금융 수혜주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트럼프 경제정책에는 상승과 하락, 위험이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비자의 신뢰 상승 또 감세가 연장되고 규제가 완화된다. 이게 이른바 말하는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촉매제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신중한 투자 전략가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충우돌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엔비디아, 자, 테슬라, 머스크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애플, 인텔, 빅테크 기업이에요. 왜? 1기 때는 별로 관심 없어 했던 빅테크 기업이 17일 다 상승했어요. 그 이야기는 트럼프 시대 때는 1기 때와 다르게 코인도 오케이, AI도 오케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에 전력은 OOO 오케이, 빅 오케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정작 미국 시각으로 월요일 오늘은 휴장입니다. 왜? 마틴 루터 킹 데이입니다. 그래서 공휴일로 정시와 채권시장은 휴장하는데 중요한 게 이날이 바로 취임식입니다. 자, 이미 마르라고에서 플로리다주 이미 불꽃놀이 시작을 했죠. 자, 이제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1기 때는 약간은 또 뭐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2기 때는 이 자신의 정책을 잡고 있는 이 시기에 무조건 성공시킬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트럼프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코인이라던가 아니면 빅테크 쪽에서도 수혜를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있고 더불어서 금융업종까지 함께 수혜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활기를 띠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중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트럼프가 중국에 있어서 뭐 관세를 크게 매길 것이다. 한마디로 뭐 중국 때리기를 좀 강하게 할 것으로 보여졌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가 SNS를 통해서 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통화였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 관세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라는 분위기도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또 주가도 올라갔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 미중 충돌 이야기하지만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중국으로부터 뽑아낼 걸 다 뽑아내겠다. 이 생각이 더 중요한 겁니다. 왜? 본인의 최애 머스크 테슬라도 중국에서 생산을 해요. 중국에서 판매도 합니다. 모델 Y는 또 워낙 또 가격을 내려서 12월 달에 완판이 되기도 했죠.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 그럼 그런 걸 다 막아버린다? 폭스콘 다 막아버린다? 아니에요. 중국으로부터 이런 협상을 통해서 얼음장을 놓고 얻어갈 건 얻어간다. 그러니까 중국도 요즘에 무진장 공손합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통화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를 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데 틱톡 이야기도 하고 마약, 판타놀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를 다 합니다. 뭐 무역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깊게 들어간 건 아니에요. 자, 틱톡 거의 지금 죽다 살아났죠.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지금 트럼프는 SNS 정치를 한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I just spoke. 막 이야기를 했다.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올렸어요. 체어맨 시진핑 오브 차이나. 그러니까 예우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뭐 딴 이야기도 하겠죠. 뭐 중국에 누구랑 이야기를 했다 뭐 이렇게 할 텐데 아니에요. 체어맨 시진핑 오브 차이나. 딱 써줍니다. 그 다음에 the call was very good. 이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내용들 아까 말씀하신 펜타닐 나오죠. 틱톡 나오죠. 그 다음에 밸런싱 트레이드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면서 이게 확정됐냐?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취임식에 초청도 하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도 무진장 고민이 됐을 거예요. 뭘 죽이는 선물을 줘야 되는데 뭘 줘야 되나. 근데 이 바로 해서 쭉 내용에 좋은 통화가 됐다. 자, 무역, 펜타닐, 틱톡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죠. 또 지금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실제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100일 내에 미국 대통령이 이거 아셔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은 1년 동안은 많이 움직이진 않아요. 꼭 움직여야 될 건 움직입니다. 근데 100일 내에 중국에 가서 또 시진핑을 만나겠다. 많은 현안들을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은 또 당장에 뭐 때문에 방문하지? 왜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좀 큰 단판을 짓는다. 그럼 또 선물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협상을 시도하는 겁니다. 자, 중국 외교부가 당장 반응이 나왔죠. 한정 국가부주석이 취임식에 참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고위 사절단이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공식 파견되는 거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정이 누구냐? 사실상 시진핑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한정을 보내서 우리 신경 쓰고 있다. 시진핑이 직접 오기는 좀 힘들었다. 긴 장거리고 또 취임식이 워낙 또 사람도 많고 그래서 한정을 보낸다. 이렇게 해서 일단 성의 표시를 하고 있다. 이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일단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쪽에서 중국을 막 그냥 제재하고 배척하기보다는 필요한 것을 또 취하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트럼프와 함께 파트너로 달리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인데 일론 머스크의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판매량이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에 대해서 그냥 막 제재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길을 열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대통령 취임식에 어느 나라의 수장을 또 초청을 하는 것은 또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좀 긍정적인 신호로 좀 해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투자자의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느 업종, 어느 산업에 주목을 해야 될까라고 싶은데 소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이제 20일을 기점으로 어느 산업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기존에 성장하던 미국의 산업들 좋다. 그대로 좋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기 때도 여러분들 보시면 일기를 비교를 해보면 2017년 1월 달에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1년간 그 당시입니다. 8년 전이죠. 몇 년 전입니까? S&P 500 지수 23.7%가 상승을 했더랬어요. 그때 보면은 정보통신, IT 섹터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IT를 트럼프가 IT를 해방 놓는다? 그러긴 어렵다는 이야기죠. 금융, 아까 말씀드린 헬스케어 계속 이야기 드렸죠. 경기 소비재 섹터 좋다. 다만 이제 그때 강조는 했지만 썩 좋지는 않았던 게 에너지, 유틸리티, 커뮤니케이션 이 부분이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AI나 이런 부분들은 좋을 수밖에 없는데 화면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내 이 정권사에서도 이렇게 쭉 모아봤어요. 많이 이야기 나오는 걸. 자, 쭉 읽어드릴게요. 금융, AI 공통되는 게 있죠. 전력, 조선, 방산, AI, 원자력. 계속 또 나오는 이야기죠. 원유, AI, 에너지, 방산, 제조업, 조선, 전력, 반도체, 석유가스, 금융, 양자 컴퓨팅, 방산, 조선, 원자력, 조선, 바이오, 위탁. 그러니까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결코 트럼프도 이 부분에 대해서의 지원이나 성장, 미국 내에서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다.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또 하나가 로봇 쪽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로봇 쪽에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회사가 서브 로보틱스예요. 미국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서학 개미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물론 투자의 양면성은 있다라는 거 최종적인 판단은 개인이 해야 된다는 걸 늘 강조를 드립니다. 자, 지금 지난 6개월간 수익률이 무려 700% 이상이다. 그다음에 이 서브 로보틱스의 급등 배경이 엔비디아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구조는 새로운 신성장인 로봇이나 바이오나 SMR이 원전이죠. 이런 부분에 심지어 전력까지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고 있냐. 빅세븐, 매그니피선트 이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에 돈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서브 로보틱스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또 우버와 계약이 체결돼 있네요. 자, 우버가 올해 2000대의 자율주행 로봇 미국 도천역에 배치될 예정인데 이걸 누구랑 계약을 했다? 서브 로보틱스. 우버가 서브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로봇과 헬스케어 그리고 금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특히나 로봇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려주셨다시피 서브 로보틱스 이 종목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아까 이 표를 띄워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전기라던가 전력 설비 쪽 말씀 주셨는데 아무래도 뭐 AI 쪽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워낙 지금 교체 주기도 되기도 했으니까 지금 이 전력 설비 쪽 관심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좀 포트에 담아봐야 될까요? 그렇죠. 제가 왜 그런 말씀드려요? 사실 제가 2년 전, 3년 전에 이 기업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이야기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 하면 들통날 테니까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회사가 L자 들어간 회사 눈여겨봐라 하면서 LS 일렉트릭 2, 3년 전에 HD 그룹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회사 중에 하나가 조선이 아닐 수 있다. 현대 일렉트릭.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회사들이에요. 왜? 지금 LA 산불도 전력 사정이 안 좋아서 거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원인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자, 이거 바로 보시면 지금 LS 일렉트릭 어떻게 하고 있죠? 유타에 회사를 짓네. 그다음에 텍사스에 LS 일렉트릭 회사를 짓네. HD 일렉트릭 엘라바마에 짓네. 엘라바마가 어디입니까? 자, 바로 미국에서 경합주, 남부죠. 텍사스 공화당 트럼프 좋아할 수밖에 없죠. 자, 전력은 어떻게든 키워야 돼. AI 반도체 전력 사용량이 많죠. 배전반 늘어나죠. 변압기 늘어나죠.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는데
저기에 배전판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데 미국 회사들이 지금 미국 회사들도 이미 있습니다. 지금 미국 회사들이 이턴도 있고 슈나이더도 있고 지멘스도 있고 ABB도 있는데 이 회사들이 콧대가 높아. 비용이 세. 그러니까 정작 이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데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가성비가 좋아서 실제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방한까지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굉장히 이런 자회사들을 비롯해서 그런데 이 회사들 LX 일렉트릭, HD 일렉트릭은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AI 서비스 고도화 경쟁이 벌어지면서 지금 MS 등 빅테크 4사가 지금 지난해에 182조를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전력기기에 AI 데이터센터 투자비 약 8%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제가 2, 3년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로. 예.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 전력 설비 쪽은 트럼프가 집권하면 가장 또 주목받는 섹터 중 하나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시간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통화가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 이후 매우 좋은 통화가 되었다며 관세와 무역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누그러뜨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에서 양국 무역과 펜타닐, 틱톡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화통화 이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매우 좋은 통화가 되었다며 많은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시진핑 주석과 저는 세상을 더 평화롭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갈등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이날 알리바바와 핀더더 등 미국 상장 중국 예탁 주식이 3에서 5%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가 부채가 법적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 시간 21일부터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날 미국 상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지난달 서한에서 저는 14일에서 23일 사이에 부채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면서 재무부는 21일부터 특별 조치를 사용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채 한도에 따른 디폴트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의회가 미국의 신용과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의 특별 조치는 의회가 정한 부채 한도를 넘지 않도록 공무원 퇴직 및 장애 관련 기금 등에 대한 지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정부의 특별 조치 수단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른바 엑스데이트까지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은 디폴트 상태가 됩니다. 공화당은 20일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부채 한도 문제까지 포함된 메가 법안을 만들어 원샷으로 통과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비트코인을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거나 가상화폐를 정책 우선순위에 올리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라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뉴욕타임스는 가상화폐 옹호자인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내각 지명자들을 포함한 트럼프 당선인 인수팀과 5년에 걸쳐 비트코인 100만 개를 구매하는 계획을 최근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일 오전 6시 글로벌 코인 시황 중개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2.04% 상승한 10만 6,033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0만 3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이더리움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리플은 하락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솔라나에서 출시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관련 밈코인인 오피셜 트럼프 소식에 20% 가까이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탈환 이후 지속적인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최고 경영진 2명에게 각각 8천만 달러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낸 골드만삭스가 사모펀드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경영진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차원인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20억 달러의 2배가량인 41억 1천만 달러로 2021년 3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분기 순이익으로는 사상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지난 한 해 주가는 48%나 뛰면서 금융업종 중 1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화로 1,100억 원이 넘는 인센티브를 받은 골드만삭스의 경영진은 CEO인 데이비드 솔로몬과 최고 운영 책임자를 겸하고 있는 존 왈드론 사장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CEO와 COO를 고위 리더십 팀으로 유지하려는 이사회의 열망을 반영한다며 인센티브 지급 사유를 밝혔습니다. 주식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시기는 2030년 1월로 앞으로 5년 더 회사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이사회는 실력 있는 인재 유치를 위해 더 많은 인센티브 기회를 경영진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금요일에 유가는 트럼프의 정책을 기다리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강도 대러시아 석유 산업 제재를 트럼프 당선인이 완화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가는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잠시 숨고르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일부 고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해 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첫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스콧 베센트는 청문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너무 약하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감 완화도 유가 하락의 이유로 거론되고 있죠. 그간 원유 운송 선박은 예멘 후티 민병대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아프리카 남부 희망봉으로 우회하면서 항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료비와 보험비 등이 함께 상승했죠. 하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휴전 협정을 진행함에 따라 예멘 후티 민병대가 홍해에서 선박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유가 추이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 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레딧입니다. 네, 가장 먼저 레딧의 주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우상향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주가죠. 지난 금요일만 봤을 때도 상승하면서 마무리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레딧이 어떤 건가 생소하신 분들 꽤나 많으실 것 같은데요. 2005년에 설립됐고 지금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글로벌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입니다. 일단 뭐 쉽게 예로 들자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트위터, 구트위터죠. X와 비슷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년 3월에 이제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습니다. 1년 정도 됐습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서브 레딧이라는 걸 중점적으로 레딧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포츠나 정치, 유머 등 이 다양한 주제의 게시판을 서브 레딧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저들이 콘텐츠를 게시하면서 댓글 등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기 때문에 X와도 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년 작년에 굉장히 실적이 잘 찍혔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분야로 실적이 잘 찍혔나 살펴봤더니 광고 사업이 가장 큰 핵심 모델인데 이 광고 사업 쪽에서 급성장을 보여주면서 매출 비중이 약 98%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라이선싱을 이제 대형 LLM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또 새롭게 수익원을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누적 매출이 50% 이상 성장을 하면서 이 시장의 성장률보다 훨씬 더 웃도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유저 기반으로 했을 때도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다,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플랫폼의 성능을 개선을 해서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또 47%나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주가 상승으로 봤을 때는 이얼 투 데이트로 봤을 때 239%나 올라왔습니다. 밸류로 측면으로 봤을 때는 12월 선행 PSR이 17.2배 정도 도달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자면 이 광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 돌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냥 그저 대화 중심의 플랫폼이었습니다. 누군가 게시글을 올리게 된다면 그 밑에 댓글을 다는 단순한 대화의 플랫폼에서 여기서 더 넘어가서 수익 구조를 여기다 덧붙이는 방안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수익폼, 플랫폼의 성능과 광고 기술이 점점 더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커뮤니티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커뮤니티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워낙 많은 게시글들과 댓글들이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광고를 넣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광고 로드를 굉장히 빠르게 확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광고 로드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가, 광고의 단가가 하락이 없었고요. 인벤토리 수요도 높게 유지가 된 게 이 3분기 호실적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광고 파이프라인 강화 가능성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레딧 앤서라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에 미국의 일부 유저를 대상으로 출시가 됐고 제가 지금 사진 자료 화면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레딧 앤서의 화면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라던가 글로벌 유저 대상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그냥 로그아웃을 한 채로 들어온 유저들, 로그아웃 유저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정보 탐색용으로 들어온 유저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유저들의 파이도 꽤나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수익 모델을 이쪽으로도 좀 다각화를 해봐야겠다라면서 조금 더 광고 수익 모델을 더 넓은 측면으로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검색 광고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수익원을 늘릴 전망입니다. 그리고 AI 기반 번역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이 레딧이라는 게 아무래도 영어를 쓰고 있는 커뮤니티 이용자들에게만 어떻게 보면 좀 적합성이 높은 그렇게 커뮤니티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의 한계에서 좀 벗어나서 글로벌 트래픽까지 한번 확보를 해보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제가 그 화면을 좀 캡처를 해봤습니다. 여기 안에서 이 글을 봤을 때 나 한국어로 보고 싶어 하면 여기서 이 번역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바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 그런 기능까지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24년 작년에서 이제 프랑스에서 좀 긍정적인 성과를 가지고 왔었고요. 올해 말까지 봤을 때 번역 언어를 한 30개 정도로 확대를 하면서 글로벌 유저를 좀 다양하게 유치를 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리그와 콘텐츠 파트너십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광고 버티컬을 확장하면서 매출 확대까지 함께 기여를 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어플들이 몇 개가 더 있죠. 스냅과 핀터레스트인데 이들의 고성장 궤적을 함께 좀 따라가는 추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과 2019년에 스냅과 핀터레스트를 살펴봤을 때 각각 매출액이 55%, 44%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스토리와 렌즈 그리고 핀으로 사용자 기반을 확장을 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광고 사업을 구축을 했던 시기가 바로 2017년과 2019년입니다. 근데 지금 레딧도 이 2017년부터 2019년에 스냅과 핀터레스트의 그 고성장 궤도를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봤을 때 이 스토리 렌즈와 핀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서브 레딧이라고 합니다. 이 서브 레딧을 바탕으로 고성장 궤적을 따라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유저 기반으로 확장하고 광고 매출까지 함께 증가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라이선싱 사업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을 살펴봤더니 17%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28년 정도까지로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스냅과 핀터레스트의 초기 매출 성장률을 봤을 때는 이 40에서 50% 정도인데 이 정도 수준을 달성 무조건 가능할 것이다 라면서 이 월가에서도 함께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탑라인 성장이 가속화가 확인이 됐고요. 높은 밸류에이션이 재평가 가능성까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이 리포트에서는 레딧 앞으로 주가는 꾸준히 더 올라갈 것이고 2028년까지도 주가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투자실 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화면을 통해서 주요 경제 일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준비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저는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